안녕하세요. 영화 원작으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그것의 원작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을 읽고 왔습니다. 영화 그것은 처음 봤을 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포 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영화가 많이 없는 장르입니다. 잔인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를 절제하고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공포를 전달해주는 영화는 흔하지 않죠. 그래서 단순할 수도 있었던 공포 영화를 어린이의 성장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한 영화 그것은 저는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원작의 내용이 궁금하지만 책을 볼 시간이 없으신 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책은 총 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이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 39 정도 된 어른 7명이 까맣게 잊고 있던 27년 전 자신들의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데리러 돌아와 페니와이즈를 다시 마주한 내용입니다. 27년 전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은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조지였다는 것, 그 조지가 페니와이즈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데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멜클 헨론이 대리에 페니와이즈가 다시 나타났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자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잊고 있던 27년 전의 일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빌의 친구들은 모두 대리로 모여 다시 한번 페니와이즈를 마주하고 결투를 벌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른이 된 빌의 친구들이 중간중간 기억을 되찾듯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딘 편입니다. 영화에서보다 훨씬 책에서 묘사되는 부분이 거칠고 난폭하게 묘사됩니다. 죽는 인물도 훨씬 많고 페니와이즈의 난폭성이 책에서는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시점을 동시에 진행하기엔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만 담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조지의 행방불명은 빌과 친구들로 하여금 숲과 하수구로 여정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책에서는 조지가 바로 페니와이즈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영화에서의 빌은 조지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빌에게는 가장 큰 성장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버벅이 빌에 대해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그 대사가 끝까지 다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는 주먹으로 기둥을 후려치며 아직도 귀신이 보인다고 소리친다 라는 대사가 책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쓰입니다.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이 말을 또렷하게 한다면 말 더듬이가 고쳐진다고 빌의 어머니가 빌에게 자주 하라고 시킨 말입니다. 그래서 빌은 이 말을 자주 연습하는 장면이 책에서는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빌이 초반에 한번 의미 없이 중얼거리고 결말 부분에서 페니와이즈가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우물로 사라지기 직전 이 말을 하고 떨어집니다. 책에서는 이 문장이 빌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주문격으로 쓰이는 말인데 빌이 페니와이즈와의 결투에서 그 크고 무서운 공포의 결정체 앞에서 그것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할 때 비로소 빌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한 단계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와이즈는 빌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빌의 친구들은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씩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 무기로 페니와이즈를 공격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페니와이즈와의 결투는 단순한 주먹 싸움 같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정신력 싸움으로 원작에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을 강하게 해준 아이템이 하나 있다면 그의 자전거 실버입니다. 실버는 영화에서 그 이름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 자전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책에서 실버는 빌의 덩치에 비해 크고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빌은 실버가 단순히 자전거가 아니라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말처럼 자신과 교감을 하면서 더욱 빨리 달릴 수 있는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에서 실버는 에드의 목숨도 구하고 페니와이즈가 쫓아오는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를 내며 따돌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빌의 덩치에 비해 훨씬 큰 자전거이지만 그 위험함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자전거를 나의 완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탄다면 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어른이 된 빌에게도 아주 큰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며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에드는 원작에서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 병약한 몸을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보이는 인물이 바로 에드입니다. 영화에서는 약국의 소녀가 에드에게 그가 먹고 있는 약이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원작에서는 약국의 의사가 직접 에드를 불러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병이 없고
너는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다. 너의 엄마가 너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게 사실이었지만 에드는 그 모든 걸 부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약국을 나온 에드는 해리의 일당을 만나 도망치게 되는데 결국 해리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팔이 부러지고 나서 깨닫습니다. 자신에게는 천식이 없고 호흡기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란 사실을. 그와 동시에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항상 호흡기가 곁에 없으면 죽을 것처럼 걱정하고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것이 가짜 약이라고 해도 정말로 믿으면 그 약은 진짜와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에드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강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페니와이즈의 마지막 결투에서 에드는 천식 호흡기를 페니와이즈의 눈알에 냅다 꽂아버립니다. 일단 벤은 전학생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가 없는 모범생이자 뚱보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 시간에 벤은 옆에 앉은 헨리에게 컨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헨리는 이미 한 학년을 꾸른 학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덩치도 크고 난폭합니다. 이미 헨리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벤은 이번 시험을 헨리가 망친다면 그와 다른 학년으로 될 테니 마주칠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헨리의 화를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벤은 학교를 나오자마자 헨리 일당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대리에서 페니와이즈는 27년, 28년을 주기로 잠을 자다 깨어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기록되어 남아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벤이 도서관에서 자료로 찾아보는 제철소 폭발 사건과 블랙스폰 사건입니다. 제철소 폭발 사건은 대리에서 버려진 제철소에서 부활절 달걀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서 달걀을 찾던 모든 아이들이 산산조각 났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목이 잘린 채 달걀 바구니를 들고 벤을 쫓아가는 귀신을 보는 건 원작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철소 폭발 사건을 공포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스폰 화재 사건은 마이클 헨론의 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인데 마이클의 아버지는 대리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편이어서 백인 병사들이 흑인들과 같은 막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막사로 생활하는데 이 흑인 친구들이 재주가 많아서 그 창고를 흑인 재즈바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게 되자 질투심이 많은 백인 우월주의 양아치들이 앙심을 품고 그곳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당겨야 열리는 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고 밟혀서 죽고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이클이 영화에서 화재에 관한 환영을 보는데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타 죽는 환상이 아니라 이 블랙스폰 화재 사건에 관한 환상에 가깝습니다. 영화는 마이클 아버지가 겪은 사건이 아니라 마이클에 대한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화재 사건으로 잃었다는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이 직접적으로 페니와이즈를 처음 목격한 형태는 미라의 형태였습니다. 원작에서는 모두에게 광대의 모습으로 한 페니와이즈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늑대 인간이기도 했다가 거대한 새이기도 했다가 좀비들이기도 했다가 미라이기도 합니다. 그중 벤은 미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번도 미라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맨 마지막에 페니와이즈가 벤에게 달려붙었을 때 미라의 모습으로 잠깐 보이더군요. 비벌리는 영화에서처럼 책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예쁜 소녀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자이지만 용감하고 활동적이며 비범한 인물입니다. 비벌리는 아이두가 페니와이즈를 쓰러뜨리고 하수구에서 빠져나올 때 직감적으로 그들의 우정은 시들해질 것이고 서로를 잊고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벌리의 결정은 그들 모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서로를 연결해 놓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들의 인연은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스탠리의 유대인에 관한 스토리는 오히려 영화가 훨씬 탄탄하며 얼굴 휘어진 여자 그림에 대한 환상은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클 헨론은 책에서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대리에 관한 조사는 마이클이 주로 하며 다른 학교이지만 마이클과 헨리는 집이 가까워서 헨리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헨리는 심지어 마이클의 강아지도 죽여버립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영화에서는 경찰이지만 원작에서는 미치광이 농부이자 양아치로 나옵니다. 그러면 헨리는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원작에서는 페니와이즈가 헨리를 조종하듯이 부려먹습니다. 어디로 가서 루저 클럽들을 괴롭혀라, 때려 죽여라 이런 식으로 헨리의 생각에 자꾸 개입하고 더욱 난폭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분노를 심어줍니다. 참고로 헨리는 27년 후에도 등장합니다. 책에서 묘사하는 대리의 모습을 영화는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소는 영화관과 급습탑 정도입니다. 영화에서는 첫 번째 대결과 두 번째 대결을 니보트가의 허름한 집과
그 집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지만 원작에서는 두 번째 대결은 급수탑으로 연결된 하수구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대리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페니와이즈에게 현혹되는 것일까요? 대리의 장소는 페니와이즈의 양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니와이즈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를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리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시기와 질투 등 인간이 안 좋은 감정을 모조리 심어놓고 서로를 죽이거나 살살 몰아붙인 뒤 막다른 골목에서 죽이는 것을 즐겨하며 아주 악랄하고 사악함의 끝판왕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대리의 거의 모든 어른들은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페니와이즈가 그들에게 세뇌시키는 소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니와이즈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훌륭한 양식장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대리의 어른들은 겁쟁이거나 하나같이 페니와이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피를 보지 못하는 설정은 영화와 책이 모두 동일하고 비벌리 욕실에서 핏자국을 지우는 친구들은 리처드와 벤이 전부입니다. 페니와이즈는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강렬한 용기와 끈끈한 우정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꺾이지 않는 자신감으로 돌격해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조그만 겁을 주거나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면 다른 사람에 의해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가며 엉망인 상태의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일쑤인데 하지만 빌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용기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에 페니와이즈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거북이가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은 비벌리가 합류하고 강에서 다이빙하고 놀 때 밑에 지나가는 거북이를 언급하는 장면 그리고 빌이 집에서 조지의 환영을 보는 순간 레고로 만든 거북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작에서 거북이는 페니와이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주를 창조하고 만들어 온 존재입니다. 페니와이즈가 악의 축이라면 거북이는 중립을 지키는 편이지만 페니와이즈보다는 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가 원작에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페니와이즈가 두려워했으며 빌과 페니와이즈의 결투에서 빌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돌싸움은 원작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루저 클럽들이 마이클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헨리의 패배이긴 하지만 그것이 헨리의 우라통을 더욱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돌싸움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루저 클럽은 황무지의 비밀 기지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서 늘 모여서 노는데 헨리 일행들이 그 비밀 기지의 위치를 알아내고 루저 클럽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등장하자 먼저 헨리 일행이 돌을 던지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빌의 친구들이 급수탑으로 도망치면서 끝이 나고 그곳에서 페니와이즈와 마지막 결투를 벌입니다. 소설가 스티븐 킹이 절대악이자 두려움의 결정체를 그것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수많은 형태의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꺾을 수 없는 권력의 힘일 수도 아니면 돈일 수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많은 걸 희생해야 하기도 하며 그것 이외에 다른 왜곡된 시선이나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과 친구들처럼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언제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내일은 더욱 당신의 꿈에 다가가길 바랍니다.